안녕하세요. 섬 그리고 사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22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6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5월 19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경우월, 기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기축이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기토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기토와 원령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토일간이라고 하는 것, 기토가 되겠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제 양토인 무토와는 달리 음토에 해당이 되겠고요.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그 다음에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된다 해서 음토라고 하는 것이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제 무토인 고황토와는 달리 전원토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전원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논밭 같은 거죠. 논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밭, 아니면 과수 원도에 해당이 되겠고요. 집 앞에 뭐 비옥한 텃밭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또 뭐가 또 될 수 있을까요? 분토라고 해서 집에 화분 같은 데 담겨져 있는 그러한 비옥한 흙을 기토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 설명한 무토라고 하는 것, 양토로서 에베레스트 산이라든가 백두산처럼 굉장히 높은 산 내지는 뭐 굉장히 넓은 김제평야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넓은 땅과 광활한 땅과 같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이기 때문에 무토처럼 이렇게 광활하지도 않고 높지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또 무토는 건토 마른 땅이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기토는 습기를 머금고 있는 아주 윤택하고 윤습하고 비옥한 그런 옥토와 같은 그런 흙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흙에는 어떻게 했대요? 뭐 가끔 집에서 그런 거 많이 심잖아요. 뭐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작물 같은 것도 뭐 심고, 그다음에 그 화분 같은 거 좋은 화분에다가는 진짜 고가의 어떻게 돼요? 난초라든가 희귀 식물 같은 거 있죠. 특히 야생화 같은 것도 굉장히 좀 희귀하고 좀 약간 굉장히 보기 좋은 그런 화초들이 많죠. 그래서 어,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화초를 키울 수 있는 광활한 그런 흙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작고 비옥한 그런 흙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토에는 항상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 즉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잖아요. 아주 비싼 난초 같은 것이 그 기토에 이렇게 심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기토를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거 기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일진할 때마다 이제 들어오는 일간, 즉 가불병정 무기경신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지만은, 이거 제가 일간 성정론, 십간 성정론이라고 해서 별도로 간목부터 개수까지 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해서 그 강의를 별도로 들으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기토에 대해서 조금 더 식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학습하시면은 학습하시고 이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 다시 들어가게 되면, 무토는 건토지만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기를 머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양토인 무토와 기토의 큰 차이인데, 이것은 굉장히 좀 큰 차이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건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볼 때도 차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가 왕할 때 제방을 할 수 있느냐, 내지는 그 왕수를 제방을 하지 못하느냐. 무토는 왕토면서 마른 흙이기 때문에 왕수, 임수 같은 경우는 제방, 즉 그 뚝을 쌓을 수 있겠지만은, 기토 같은 경우는 작고 물기가 있기 때문에 임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수동류된다라고 하죠. 사수동류해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무토의 쓰임과 기토의 쓰임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수동류가 맞죠, 그죠? 자, 다음으로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처럼 후중하지도 않고요. 그다음 무토처럼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후중하고 두터운 그런 흙이기 때문에 특히 간목으로서 무토는 소벽을 해야지만 무토로서 용도가 생긴다라고 하면, 기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텃밭, 작은 그 뭐 화초를 심을 수 있는
작은 흙이기 때문에 뭐 감목, 막 대림목 같은 뭐 소나무 같은 거, 물론 분재는 또 분재인 소나무는 그거는 을목으로 보는 것이 더 오히려 좀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산에서 사는 막 수십 미터짜리 그런 소나무하고 분재로 사용되는 건 어떻게 돼요? 큰 나무를 잠깐 잘라다가 이렇게 좀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음양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산에서 사는 큰 소나무는 양목인 감목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분재로 해놓은 것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보기 좋기 위해서 화초같이 심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분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큰 나무에 비해서는 이제 을목인 어떤 을목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와는 달리 후중하지 않기 때문에 목으로서 소토하고 그런 거는 마땅치 않고요. 그냥 기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화초가 심어져 있는 거름진 땅이다라고 놓고 보면은 물만 잘 주고 햇빛만 잘 이렇게 비춰준다라고 하면 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기토로서의 용도가 잘 발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기토가 전혀 목을 쓰지 않느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음간이 양간의 임간지에 생하고 천간으로 양간이 투출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음간을 양간과 같이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죠. 기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5월은 어떻게 돼요? 양간이 무토의 제왕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에라도 이렇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기토로 보지 않고 그냥 양토인 무토로 봐서 시용법은 무토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특히 4, 5,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하기 때문에 일단 간목을 먼저 써서 무토를 소토하고 수로서 간목을 이렇게 보조해 주면 되는 거고요. 특히 5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이라고 하는 화가 왕하기 때문에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만큼은 목을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수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목을 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무토 했을 때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매우 건조하고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가 없는 상태에서 목을 쓰게 되면 목 분비에 그 목이 다시 화를 생해서 사주 전반을 매우 더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5월 같은 경우에 약간 특수하게 목을 먼저 쓰지 않고 수를 먼저 쓰고 목을 다음으로 목을 쓰게 되는 거고요. 4월이라든가 미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목을 먼저 쓰고 수로서 보자 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이 국세가 주어지게 되면 일단은 양관과 같이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기토라고 하는 것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기토 본연의 그걸 놓고 본다라고 하면 목으로서 소토하는 것 특히 을목으로서 기토를 이렇게 파헤치는 것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일단 수 즉 물하고 화 즉 햇볕만 잘 이렇게 비춰준다라고 하면 기토는 어떻게 돼요? 땅이 윤습하고 햇빛을 잘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어 자라는 화초라든가 작물 같은 것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토의 기본적인 습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기토가 태어난 원령 5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이라고 하는 것 양이 가장 왕성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오늘이 양력으로 21일이고요. 기축일, 그 다음에 내일이 22일 경인일인데 내일이 벌써 하지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 절입 시간은 영명시 54분이고요. 제가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하지가 지나면서 일음이 시생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지 전까지가 어떻게 돼? 하지 전까지는 이 양이 가장 극성한 때에 해당이 되죠. 다음으로 하지가 지나면서 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이 가장 극성했던 것이 이제 한풀 꺾인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지 때가 양이 가장 왕하기 때문에 이때가 어떻게 돼요? 낮이 가장 길고요. 그 다음에 음이 가장 긴 동지 때는 어떻게 돼요? 밤이 가장 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요 24절기 즉 내일 하지와 관련해서는 24절기에 대해서 내일 다시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하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5월이라고 하는 것, 뭐 양이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화토가 왕하다. 왜냐하면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5월이면 어떻게 돼요? 화토가 제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또는 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왕하다. 자,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기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 무지 뜨겁다, 조열하다. 조자라고 하는 것은 건조하다라는 뜻이고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뜨겁다라고 하죠. 그래서 조열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온하고요. 건조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5월, 4월, 미월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5월 같은 경우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5월 딱 볼 때마다 피부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암기하면은 암기된 것이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죠? 용도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자, 5월, 4, 5, 2월 하게 되면 바로 뜨거운 열기가 내 몸에 있어서 살이 데일 정도로 굉장히 뜨겁다라고 이렇게 연상하시면은 4, 5, 미월을 공부할 때 4, 5, 미월 사주로 볼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가 왕하다, 5월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토가 허하지 않고 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토가 같이 왕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사주가 많이 조열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에 해당이 된다 그랬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 물기를 머금고 있는 흙이라고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했는데 자, 5월에 아무리 기토가 물기, 습기를 머금고 있는 그러한 토라고 하더라도 5월은 굉장히 고온 건조하다고 했죠. 고온 건조한 그런 기후가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물기를 머금고 있는 기토라 하더라도 빨리 기토는 말라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 기토라고 하는 것 장미라든가 이렇게 화초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연상한다라고 하면 자 5월에 고온 건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토 땅이 마르게 될 것이죠. 마르고 땅이 건조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밭에 심어져 있는 화초 난초라든가 장미라든가 아니면 뭐 쉽게 말하면 상추라든가 이런 고추 같은 것이 어떻게 돼요? 땅이 건조해지면 화초도 말라버리게 됩니다. 작물 같은 것이. 그래서 그 안에 심어져 있는 그런 작물들이 고사한다. 좀 말라 죽습니다. 고사한다. 고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고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초도 을목인 화초도 못 쓰게 되겠지만 기토 자체도 어떻게 돼요? 어떤 작물을 심을 수 없는 불모지 죽은 땅이 돼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5월에 태어났다. 자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토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바로 뭐가 돼요? 물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수를 봐야 된다. 수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토라고 하는 것 임수를 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개수를 보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이거는 좀 있다가 오늘이 기축이고요. 내일이 경인이고 이렇게 경인인데 내일 경금할 때도 또 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경금일 때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있는 것이 좋겠고요. 이거는 내일 강의를 들어보시면 그 답이 나올 것이고요. 기토 같은 경우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보는 것이 더 공력이 큽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뭐 임수가 전혀 용도가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개수가 없다라고 하면 뭐 임수도 있으면 좋겠죠. 그죠? 쉬운 말로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고요. 임수는 우리가 저기 수도꼭지에서 물 틀어다가 내지는 강에서 물 떠다가 이렇게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는 자연스럽게 내리는 비와 같고요. 자연적인 비와 같다라고 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관정을 뚫어서 물을 펌프로 이렇게 펌프질해서 물을 줘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인위적인 물과 같은 그런 느낌이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개수 하늘에서 비가 와가지고 논밭을 척척하게 적셔 주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 수가 반드시 필요한데 개수가 됐건 임수가 됐건 일단 수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개수가 좋다 임수가 좋다 이런 거는 일단 있고 나서 생각해 봐야지 없는 상황에서는 뭐 탁상공론밖에 안 됩니다. 일단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해서 수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5월 아까 뭐라 그랬죠? 고온 건조하다 그랬죠? 그러면 개수는 우로수와 같아서 개수 일관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수는 우로수와 같다 그랬잖아요.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날씨가 뜨겁고 건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서 증발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이 있어서 금이 있어서 이 수를 생주해 주어야지만 수가 마르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토를 어떻게 돼요? 윤택하게 윤습하게 만들 수 있겠고요. 기토가 윤습해져야지만 또 여러 가지 화초라든가 작물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의 격국은 어떻게 돼요? 얘는 상관 내지는 식신, 금이 되겠고요. 얘는 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상관생재나 식신생재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기토가 5월에 태어난 명식. 자, 이거를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기토가 5를 보게 되면 일단 편인에 해당이 되니까 인수격 내지는 편인격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연간을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기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올해가 기해년. 근데 예를 들어서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했다고 해서 기토가 기토로 보면 이건 뭐예요? 비견이죠. 그래서 이거를 비견격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 비견격은 격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만약에 기토가 예를 들어서 기토가 아니라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이 인을 보게 되면 같은 비견 간목을 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걸 비견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걸록격으로 놓고 보는 것이고요.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건 비견이라 겁재죠. 그래서 겁재격이라고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양인격이라고 놓고 보는 것이고, 오중에 있는 기토 비견이 투출했다고 해서 요거를 격을 잡고 어떻게 돼요? 이거를 비견격이다. 이거는 격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격국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그냥 월지 자체를 격을 잡아서 인수격 내지는 편인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그냥 가장 무난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기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매우 뜨겁고 건조, 고온다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지에 해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일단 천간으로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하는 것이 좋은데, 비록 천간으로 투출하지 않았지만 일단 가장 5월 화왕절, 염상지절, 염천지절에 수를 일단 지지에 있는 것이라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사주국세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은 갖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해수를 얻은 것은 좋은 것이고요. 일단 이렇게만 놓고 보더라도 해수는 반드시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신이 될 것이고요. 월간을 놓고 보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 수가 용신이기 때문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수를 보좌해주는 쭉 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이 되기 때문에 뭐 경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희신, 해중 임수가 용신이라고 하면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희신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이렇게 지칭을 할 때 해수가 용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수가 용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해주 좀 더 세밀하게 보면 해중에 있는 임수가 용신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겁니다. 자, 오화가 용신이다, 해수가 용신이다 라기보다는 해중에 있는 임수가 용신이다. 자, 진토가 용신이다라고 할 때 진중무토가 용신일 수도 있겠고요. 진중개수가 용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뭉뚱그려서 그냥 진토 내지는 해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칭, 지장간에 있는 것까지 지칭을 해가지고 해중 임수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요즘 뭐 새로운 이론 명리학 같은 경우는 지장간 같은 것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견해들도 있는데, 지장간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나름대로 정통 명리를, 옛날 정통 명리라고 하면 좀 요즘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구닥다리 명리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옛날 정통 명리를 하기 때문에 지장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견해에 따라서 뭐 그렇고 그 생각은 달라질 수 있겠고, 제가 뭐 그 사람들이 틀리고 내가 올 때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건 자기 이론에 맞게 충실하게 이론 구성할 수가 있겠고요. 이론 구성하시면 되겠고, 그거 가지고 검증을 통해 가지고 그냥 확
확고한 이론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뭐 결코 어떤 이론은 틀리고 어떤 이론은 맞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데서 공부를 안 하시고 그냥 제 강의를 꾸준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제 강의대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기초 강의를 시작은 하지 않고 있는데 기초 강의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제가 먼저 좀 강의를 만들어 놓아야 할 게 한 두세 가지 파트가 좀 있습니다. 좀 그것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만 되게 되면 이제 기초부터 시작해서 초급, 중급, 고급까지 해서 강의를 쭉 만들어 놓을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을르지만 않다라고 하면 조속한 시간 내에 만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일진 강의는 일단은 뭐 제가 어느 때까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한정은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똑같 강의 이 일진 강의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비슷은 할진 모르겠지만 똑같은 걸 강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토 일간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원령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기토라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다 용도라든가 쓰임이라든가 용신이신, 기구한신이 다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진 강의는 뭐 아직은 생각에 계속 하려고는 하겠는데 이제 저한테 주어지는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좀 약간 달라지긴 하겠죠. 자, 일단 또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용신이 되겠고요. 약간 희신이 될 거고 얘는 희신을 생주해주는 기토는 뭐 나름대로 또 길진으로 작용한다. 이것을 뭐 용신이다, 희신이다, 뭐 기구한신이다 이렇게 용어로 정리해 놓는 것도 좋겠지만은 일단은 보고 나서 이게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얘가 좋은 편이구나, 얘가 나쁜 놈이구나 이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 꼭 명칭을 얘가 용신이고요, 얘가 희신이고요, 얘는 희신을 도와주는 뭐 또 좀 뭐 좋은 신이 이런 거 물론 이제 강학상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용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것도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는 그냥 아 이것이 좋은 쪽이다, 이것은 좀 안 좋은 쪽이다 이 정도만 구분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진이 기축일이 되겠고요. 자, 이 축토라고 하는 것 좋은 쪽일까요, 나쁜 쪽일까요? 물론 일간이 기토가 5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다시 토가 많아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실질적인 내막을 한번 보자고요. 5월 화토가 왕할 때 촉토가 있게 되면 이것도 간여지동이라고 그러죠. 간여지동.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또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만약에 이게 미토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건토이기 때문에 오미가 합해서 화가 더 왕해지기 때문에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좀 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괜히 토만 왕하게 만들고 사주만 건조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만약 축토라면 얘기가 다르죠. 제가 요즘 코미디 빅리그에서 보스 베이비를 보고 있는데 거기 황재성이 연기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축토라고 하는 것은 습기를 머금고 있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화의 열기를 그 화의 열기를 어떻게 됩니까? 설기해서 금을 생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좋게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기토의 생조를 받는 것만 생각하면 좀 약하다고 놓고 봤을 때 이 금은 어떻게 돼요? 축의 뿌리를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곳이 이 축토가 어떻게 돼요? 좋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가지고 이제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시 갑자시를 먼저 보죠. 갑자시가 되면은 일단 자축이 합을 하죠. 자축 합토합니다. 자축 합토. 자, 자축 합토에서 토가 다시 왕해진다 하더라도 자, 이거는 습토와 물기가 만나서 합해서 토가 되면은 이거는 뭐예요? 습토가 되겠죠. 습토 물기를 머금고 있는 토에 해당이 되니까 뭐 합하더라도 크게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단 문제가 뭐냐면 갑목이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간인 기토와 갑기 합이 되죠. 갑기 합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돼요? 각기 합해서 토로화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거는
탐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금이 있어서 약간 합하고자 하는데 약간 장애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서로가 간목이 기토하고 놀고 싶고요. 기토는 간목하고 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동하게 되죠. 그래서 기토는 기토로 이 사주의 주인공은 뭡니까? 기토죠. 그 다음에 이 사주 5월의 기토는 어떻게 돼요? 중시 여겨야 할 것이 어떻게 됩니까? 경금과 해수죠. 근데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경금, 해수, 나한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쉬운 말로 사회생활을 할 때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나를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끌어주고 밀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봐야 되죠. 그것이 뭐 비단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고 내 친구들도 될 수가 있겠고 주변에 많은 어떤 멘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쓸데없는 저 기토하고 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용신 희신이 그죠? 삐지죠. 그래서 이렇게 탐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주가 탁해진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병인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병인시. 병인시가 되면은 인목을 보게 되겠고요. 자, 인의 뿌리를 둔 병화. 그 다음에 이 병화는 인에만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에도 뿌리를 두게 되죠. 그래서 인성이 매우 왕이지죠. 매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왕자. 상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성도 왕하지만 이건 기토도 왕하죠. 왜냐하면 기토도 오의 뿌리를 두겠고요. 그 다음에 축에도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성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것이 병화 인성이 왕에서 조열해 뜨거워진다 하더라도 조열 써야죠. 이렇게 조열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습토가 있겠고 해수 경금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주는 그렇게까지 조열해서 뭐 기토가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중환을 이룬 사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화가 왕한 것은 뭐 불변의 진리가 되겠죠. 5월에 병화가 투출된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주 운세는 어떻게 됩니까? 금수형으로 가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었죠. 자, 무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음간이 양간의 임간지 제왕지에 생하고 양간이 이렇게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간법이 어떻게 됩니까? 음간의 간법이 아니라 양간의 용신치용법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임수의 용신치용법을 저 기토가 아니라 무토의 용신치용법을 쓰게 되면서 됩니다. 그래서 무토를 제가 강의를 할 때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원래는 4, 5, 미월 같은 경우는 술을 먼저 목으로서 원래 왕토를 소토를 하고 수로서 목을 보좌해주는 용도로 가야 되는데 5월 같은 경우는 화토가 어떻게 돼요? 가장 극성하게 왕할 때이기 때문에 매우 무토가 되게 돼요. 안 그래도 무토는 건조한 건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월 같은 경우는 매우 건조해지죠. 이런 데에 간목을 먼저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목이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간목을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먼저 써서 무토 자체를 좀 윤택하게 윤습하게 해준 연후에 거기다 대고 어떻게 됩니까? 목을 쓰게 되면은 중환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경우도 습토가 있고요. 이 진토도 습토입니다. 이게 만약 미토, 술토였다라고 하면 아주 얘기가 달라지죠. 또 이렇게 되면 사주 전체가 매우 조열해지는 것이지만 그래도 습기를 머금고 있는 축토, 진토가 있겠고 해수가 있고 금이 다시 술을 이렇게 보좌해 주게 되니까 나름대로 윤택한 토는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이 사주에는 목이 없죠. 목이 물론 해중에 있는 간목이 있긴 하지만 물론 이와 같은 경우는 해중에 있는 간목을 또 쓸 수도 있겠지만 해중에 있는 간목이 매우 미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유시를 한번 보죠. 개유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수가 투출합니다. 경금이 생주를 해주게 되고요. 유축이 합해서 개수의 뿌리가 되고요. 오화도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임신시하고 개유시하고 차이가 이게 두 개가 똑같을 것 같지만 그래도 기토가 5월에 태어나서 신유시가 되면 임수는 신의 뿌리를 두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유의 뿌리를 두지만 기토는 임수보다는 개수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 왕수잖아요. 그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흙, 작은 텃밭, 작은 화분 같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를 이빠이 틀어가지고 센 물로 물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흙에다 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토가 임수를 부득이 화가왕에서 쓴다 하더라도 약간의 그런
이게 또 정제지만 오히려 편제를 쓰는 것이 기토는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같은 수라 하더라도 또 하나는 정제이고 하나는 편제이다 하더라도 뭐 이 육신론만 보게 되면 정제가 더 좋은 것이고 편제는 정제에 비해서 나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기토 일간이라고 하는 그 습성을 놓고 봤을 때는 정제보다는 편제가 더 용도가 더 크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개요시 같은 정도라면은 그게 나쁘지 않다. 대신에 이제 금이 좀 너무 왕해지는 그런 뭐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화왕절이기 때문에 적당히 금 상관을 이게 절제시켜 줄 수 있겠죠. 이와 같으면 이제 뭐 상관, 생재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